안녕하십니까? 실무 전문가가 짚어주는 유닉스의 저자 조경휘입니다. 이번 강좌부터는 파트 2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파트 1 운영체제의 개념을 공부하면서 개인용 PC만을 접하셨던 독자분들이라면 운영체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라고요. 파트 2에서는 유닉스나 리눅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공통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중에서 시스템을 접근하는 데 필요한 환경 정보인 3장 시스템 기본에 대해서 오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시스템 접근, 사용자 정보, 그룹 정보, 환경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 체계 구성 속에서 3장 시스템 기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한 것처럼 3장 시스템 기본은 파트 2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파트 2에서는 개인용 PC를 사용할 때 파워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같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에서부터 서버용으로 지원되는 유닉스 시스템을 접근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까지 이어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닉스 시스템에 접속하는 또는 접근하는 방법을 안 이후에 파일은 어떻게 제어할 건지,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어떻게 제어할 건지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파트 2를 쭉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해 나갈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뭐 관리자든 개발자든 유닉스를 접하는 독자들이라면 사용자라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유닉스의 세계로 첫 발을 디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시스템에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로컬 시스템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그동안 사용해오던 개인용 PC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닉스 시스템 앞에 앉아서 직접 이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MS 윈도우 계열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윈도우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GUI가 지원되지 않는 텍스트 모드의 터미널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격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서버용 시스템에 걸맞게 다중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하는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은 이 방식을 사용하고요. 본문에서 사용된 실습 환경이나 캡처한 화면들은 이 네트워크로 접속한 환경에서 수행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설명된 시스템 접근 방법은 뒤에서 캡처된 화면과 실습을 통해서 계속 설명이 될 거고요. 그 전에 먼저 로그인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은 유닉스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사용자 인증 과정입니다. 멀티 유저의 유닉스 시스템은 당연히 사용자 관리가 필요하고요. 자원의 접근과 관련해서도 각 사용자나 사용자 레벨에 따라서 접근 권한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닉스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스템의 사용 권한이 이전에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러한 과정을 사용자 등록이라고 합니다. 로그인은 유닉스 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이 된 사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에 정의된 사용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이를 통과한 뒤엔 해당 사용자에 대한 환경 정보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 로그인 과정이 정상적으로 수행된 사용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 안에서 유닉스 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이 로그인 과정은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시스템 접근 방법에 모두 적용이 되는 사상이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캡처된 화면을 통해서 시스템 접근 방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로그인 절차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레드핫 리눅스 시스템을 로컬 환경에서 사용하는 과정을 캡처한 것입니다. 미리 실습 환경을 구축한 독자분들이라면 대부분 리눅스 시스템을 시스템에 구축을 했을 거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사전에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일단은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류의 리눅스 시스템이든 또는 유닉스 시스템이든 서버의 규모에 상관없이 GUI를 지원하는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에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로컬 시스템을 접속하는 동안에 운영체제가 GUI를 제공을 한다. 그렇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은 파워를 누르고 부팅이 되는 과정에 일부 화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이런 부팅 과정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된다면 사용자에게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출력이 되게 되는데요. 사용자 이름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다시 패스워드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 내부적으로 사용자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입력이 됐다면 3번과 같은 기본 화면, 메인 화면이 출력이 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인증 과정이 페일이 됐다, 등록된 사용자가 없다든가 아이디 패스워드가 틀리다든가 이렇다라면 다시 반복적으로 지금 2번과 같은 로그인 화면을 사용자에게 출력을 합니다. 자, 일단 3번과 같이 기본 화면이 출력이 된 사용자는 자기의 권한의 한도 내에서 이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4번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아이콘이라든가 메뉴라든가 윈도우 창이 뜬다든가 이러한 인터페이스로 이제 이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4번에서는 좌측 하단에 있는 그 메뉴를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메뉴를 통해서 찾아가는 과정을 제가 이제 캡처를 한 건데, 지금 선택하려는 프로그램은 터미널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개인용 PC로 본다면 지금 시작 버튼을 눌렀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하단에 있는 시작 버튼을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메뉴를 찾아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5번에서는 터미널 프로그램이 메뉴를 통해서 실행이 됐습니다. 터미널이라는 것은 이름상으로는 모니터가 연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이 터미널을 가상 터미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닉스 시스템은 이 가상 터미널 안에서 모든 사용자 명령들이 실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실행이 되는 명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사용자 명령들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어드민에 대한 명령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일부의 어드민 프로그램들은 이 메뉴를 선택을 하면 그 어드민과 관련된 메뉴가 GUI를 통해서 지원이 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 터미널 안에서 그러한 명령들을 실행한다고 일단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UI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이미 GUI를 통해서 윈도우 스타일로 만들어진 명령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터미널 안에서 어떤 명령들을 실행을 한다. 이 정도로만 일단 알아두도록 하죠. 자, 지금 6번에서는 5번에서 실행한 터미널 안에서 date라는 명령을 입력을 하고 그 결과가 출력이 된 것을 캡처한 것입니다. date라는 명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터미널 안에서 어떤 하나의 명령을 실행하는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1번에서부터 6번까지의 과정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우려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은 유닉스나 리눅스를 접해본 독자라면 아주 지루할 수 있는 원초적인 내용이죠. 아까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워를 킨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내용도 들어있다고 했는데, 지금 설명한 부분이 그러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은 사용자의 레벨에 따라서 선택 학습이 가능하도록 제가 구성을 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독자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어떤 강좌나 본문의 내용을 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격의 유닉스 시스템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시스템은 해당되는 유닉스 시스템 앞에 앉아서 인증 과정을 거치고 터미널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그 안에서 일련의 명령들을 반복적으로 내가 직접 실행을 하는 이런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격 시스템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용하려는 유닉스 시스템이 내 바로 옆에 있든 아니면 저 멀리 미국이나 유럽에 있든 그러한 경우에 리모트의 환경에 있는 유닉스 시스템을 내 자리에서 사용을 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몇 가지 필요한 기능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저 멀리 있는 원격에 있는 시스템을 내가 현재 자리에 앉아서 제어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네트워크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프로그램도 좀 필요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라든가 TCP/IP라든가 프로토콜 이러한 부분들은 뒤에 11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우리 3장의 과정에서는 좀 간단하게 가볍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격과 이 로컬의 시스템의 상황을 좀 하나의 예를 가지고 좀 설명해보죠. 좀 유치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시스템과 같은 경우를 하나의 사례로 설명을 한다면, 지금 현재 내가 내 방에 있는데 방 안에 어딘가에 있는 서류를 찾아서 그 안에 있는 문구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해보죠. 그런 경우에 나는 현재 내 방에 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책꽂이나 이런 데를 찾아서 내가 원하는 서류를 찾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서류 안에 있는 문구를 내가 직접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로컬 시스템이죠. 내가 직접 뭔가 행위를 해서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원격 시스템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가 회사에 출근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집에 내 방에 있는 어떤 서류를 안 가지고 온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나는 집에 있는 식구한테 전화를 해서 내 대신에 어떤 일을 수행하도록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집에 있는 식구는 내가 전화상으로 얘기한 대로 내 방에 가서 어느 위치에 있는 서류를 찾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전화상으로 나한테 읽어주게 되는, 그럼으로써 나는 직접 내 방에 가 있지 않지만 이 대리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원격 시스템의 접근 방법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시스템에 매핑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과 대화하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유닉스 서버에 기동이 되고 수행이 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내가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에다가 어떤 명령을 실행을 하면 이 프로그램이 떠있는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내가 써야 되는 유닉스 시스템이 아닌 거거든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 대신에 입력을 받은 이 프로그램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수행시킨 명령을 이 유닉스 서버에 떠있는 이 프로그램한테 전달하게 되고요. 이 프로그램이 대신해서 일련의 명령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네트워크로 다시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한테 전달을 하면 그 프로그램이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했다. 그렇다면 그 결과를 사용자는 이렇게 받게 되는, 결과를 알게 되는 이런 과정이 원격 시스템을 접근해서 사용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이 둘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 어떤 네트워크 프로토콜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가볍게 접근을 해볼 건데, 다시 좀 다른 측면으로 좀 또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TCP/IP 베이스의 많은 프로그램을 그동안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사용해 왔을 텐데, FTP를 통해서 파일을 다운을 받는다든가 또는 웹브라우저로 어떤 포털 사이트라든가 어딘가에 홈페이지를 들어간다든가요. 또는 P2P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한다든가 메신저죠.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메일을 전달한다든가. 자,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 TCP/IP 베이스로 이루어진 프로그램들인데,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이 프로그램들이 내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로직이 돌아서 또 나한테 어떤 결과를 주는 것이냐, 사실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용했던 프로그램은 TCP/IP라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사용했던 프로그램 외적으로 어딘가에 또 하나의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TCP/IP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 어딘가에 떠있는 이 프로그램들과 대화를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원격으로 뭔가 일들을 해준 것이죠. 자, 그런 측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는 원격 시스템의 접근과 같은 일들을 한 것인데, 문제는 이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어떤 일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을 하려는 지금의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 거고요. 파일을 주고받는 FTP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HTML을 주고받는 웹브라우저나 웹서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어떤 기능들이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동안 사용했던 TCP/IP 베이스의 프로그램들을 그룹을 져서 이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이 내 대신에 어떤 일을 해주는 서버 프로그램들과 접속을 해서 어떤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얘기를 해버렸네요. 이 클라이언트와 대응해서 어떤 일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TCP/IP 베이스의 네트워크 프로그램들은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클라이언트는 서버한테 항상 뭔가를 요구를 하고요. 그 요구된 내용을 기반으로 서버는 로직을 돌리거나 뭐 DB를 뒤지거나 파일 시스템을 뒤져서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한테 전달을 해주게 되죠. 자,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용자는 이 둘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결과를 대신해서 수행을 하게 되는 또는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네트워크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TCP/IP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어떤 구조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리모트에 떨어져 있는 유닉스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을 풀어가야 될 건데, 원격에 떨어져 있는 유닉스 시스템을 로컬에 있는 시스템처럼 사용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텔넷이라고 합니다. 텔넷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격의 시스템을 로컬에 있는 시스템처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두 개의 프로그램이 필요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를 텔넷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내가 접속해서 써야 되는 그 해당되는 유닉스 서버에는 텔넷 서버가 떠 있겠죠. 그래서 텔넷 클라이언트와 텔넷 서버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용자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유닉스 서버이긴 하지만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가 이용하는 이 텔넷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뭐 무료로 제공되는 것도 있고요. 돈을 받는 제품도 있고요. 아무래도 돈을 받는다면 뭔가 특화된 기능들이 좀 더 많이 제공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윈도우즈로 제공이 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텍스트 베이스로 제공이 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가 있고요. 각자마다 특화된 기능을 가지고 독자 여러분들이 그 특화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텔넷 프로그램들이 많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텔넷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검색 엔진에서 뭐 텔넷, 뭐 다운, 뭐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아마 뭐 무료로 제공되는 텔넷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이 많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검색 결과로 나오게 될 거고요. 뭐 G텀이라든가 뭐 넷텀이라든가 뭐 이런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입맛에 맞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강좌에서는 두 개의 텔넷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윈도우즈 계열의 운영체제에는 기본적으로 텔넷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도스창을 띄웠고요. 이 도스창 안에서 텔넷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근데 한 칸 띄고 여기에 IP 어드레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텔넷이라는 것은 텔넷.exe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거고 그게 그동안 설명했던 이 텔넷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고요. TCP/IP 네트워크망에는 많은 유닉스 서버들이 접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어느 유닉스 서버로 접속을 해서 원격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할 건지 그거를 텔넷 클라이언트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유닉스 서버의 주소를 적어준 것이죠. 텔넷 클라이언트를 기동을 하는데 이 클라이언트는 이 서버로 접속을 해라.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 주소에 텔넷 서버가 기동이 되어 있다면 둘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텔넷 클라이언트한테는 사용자 인증 과정이 이렇게 거쳐지게 되겠죠. 로컬 환경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받는 사용자 인증 과정이 거쳐지고요. 엔터를 치면 해당되는 유닉스 시스템은 해당되는 아이디가 존재하는지, 패스워드는 맞는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것들이 부합이 된다면 사용자에게 이제 명령을 입력받을 수 있는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접속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용자 인증이 거쳐진 다음에 데이트라는 명령을 로컬 환경에서처럼 실행을 했고요. 그 결과가 화면에 출력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트 명령이 중요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접속이 된 이후에 뭐 아무런 명령 하나를 수행하는 거를 지금 사례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렇게 접속이 된 이후에는 사용자는 일련의 명령들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서 원격에 있는 시스템을 제어를 해서 그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지금 설명드린 이 윈도우즈에서 제공이 되는 이 텔넷은 사실은 잘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뭔가 좀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인데, 이런 윈도우즈에서 제공되는 텔넷 클라이언트보다는 좀 더 특화된 텔넷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데요. 그 중에서 두 번째, G텀이라는 텔넷 클라이언트를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인스톨 과정은 뭐 이전에 거쳐졌고요. 자, 여기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게 G텀의 아이콘이고요. 텔넷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아이디를 입력받는 부분이 윈도우즈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여기 도스 프로그램에서는 텍스트 모드로 입력을 받았었는데 좀 더 좀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IP 어드레스를 입력하면 이 주소를 갖는 유닉스 시스템에 접속을 하겠다. 이제 커넥트를 누르게 되면 정상적으로 해당되는 시스템에 텔넷 서버가 기동이 되고 있다면 이렇게 사용자 인증 과정을 또 나타내게 되고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정상적인 사용자 인증 과정이 거쳐졌다면 역시 사용자에게 어떤 명령을 입력받으려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데이트 명령을 실행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와졌습니다. 이래서 이 이후에는 사용자는 일련의 명령들을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원격의 시스템과 로컬의 시스템을 통해서 유닉스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간단하게 하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로컬 시스템의 경우에는 내가 그 유닉스 시스템에 앉아서 사용자 인증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터미널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죠. 그리고 그 터미널 안에서 일련의 명령들을 대부분 사용을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원격 시스템의 경우에는 텔넷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하는 유닉스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인증 과정이 거쳐지면 이렇게 어떤 일련의 명령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여지는 그 텔넷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나 로컬에서 사용하는 터미널 프로그램이나 사실은 다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텔넷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뿐인 거고, 로컬 시스템이나 이런 원격 시스템에서 어떤 해당되는 유닉스 시스템에게 어떤 명령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는 이 텔넷 클라이언트나 로컬에 있는 터미널은 사실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뒤에 있는 기능들을 살펴보실 때 이렇게 텔넷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서버에 접속해서 사용을 하시든, 아니면 로컬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서 터미널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명령들을 연습을 하거나 살펴보시든 사용자 친화적으로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시고요. 두 가지 다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명령을 똑같이 다 실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사용을 하시고, 이 이후부터는 실제 어떤 좀 기능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장의 시스템 접근과 관련된 정보를 이상으로 마치고요. 이번에는 그 세부적인 기능을 살펴보기 전에 좀 더 어떤 유닉스 서버 측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어떤 환경적인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고 어떤 하나하나의 기능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